네, 경제성 대체 분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시간인데요. 네, 네, 바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피곤해지면 질수록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이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많이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양이가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좋아해요. 다른 동물들도 다 좋아하는데 요즘 고양이 동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에도 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의 고생스러움도 있고 또 고양이들을 잘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대체 분석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제 상황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어, 얼큰이 국수집에 제면기, 그러니까 면을 뽑는 기계를 구입을 할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가 있어요. 현 장비를 이제 디펜더라고 부르는 거죠. 디펜더가 있는데 얘는 8년 전에 t 이퀄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너무 이제 저 색깔만 쓰니까 좀 지루해서 네. 8년 전이라는 뜻이에요. 8년 전에 50만 원에 샀어요. 수리 비용은 얘를 그대로 쓰려면 좀 오래돼서 그냥 쓰기 좀 힘들고 네, 수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지금 당장 1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듭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는 이제 얘를 작동을 시키면서 뭐 전기세도 들고 뭐 재료비도 들고 뭐 조금씩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 2, 3, 4년에 각각 5만 원씩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salvage value 밑에는 한글로 써져 있는데 이걸 안 바꿨네요. 잔존 가치라고 불리고요. 남아있는 가치란 뜻이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중고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에 이걸 다시 되팔았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요. t 이퀄 4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는 오타가 아니게끔 제가 고쳐서 올릴게요. 4년 후에 아무런 잔존 가치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구입을 했었던 상품인데 지금부터 4년 동안 더 쓰려면 1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해마다 5만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너무 고철이 돼서 중고 가격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새 기계를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새 기계도 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당장 돈을 내야 되고요. 50만 원. 현 장비를 처분하는 비용은 7만 원입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플러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현재 기계는 4년 후에는 빵원이 남지만 지금 팔면은 그래도 조금 뭐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을 들이면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7만 원에는 사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넘기면 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역시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아무래도 새 기계다 보니까 뭐 좀 더 기술도 좋아졌고 그래서 뭐 유지비도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2만 원씩만 내면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거 신제품이라서 아직 수명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전 거는 이제 8년이나 썼으니까 이렇게 가치가 얼마 안 남은 거고 이거 새거 50만 원에 사서 한 4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제가 30만 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새로운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는 위에 챌린저 1 새로운 기계 구입하는 경우와 똑같은 기계인데 얘를 사지 않고 임대 리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리스 비용이 매년 6만 원 들어요. 잘못됐나요, 이것도? 네, 1년부터 4년까지 매년 6만 원의 리스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현 장비를 처분하는데 7만 원이 들어요. 7만 원이 든 게 아니라 여기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똑같이 원래 장비를 팔아치울 수 있으니까 7만 원을 플러스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얘는 다만 새 기계를 내가 리스에서 쓰고 있더라도 그 4년 후에 중고 가격을 받지 못해요. 위에는 30만 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리스니까 뭐 4년 쓰다 말면 끝이. 다만 새 기계는 원래 유지보수 비용이 2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얘는 이제 리스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 맘대로 수리를 할 수 없고 재료 뭐 오일이나 부품을 갈 때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그 리스해준 업체에서 지정해준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집니다. 연 3만 원씩 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배타적인 선택입니다. 배타적인 선택. 따라서 뭐 EUAC 혹은 AC라고 불리는 이 연간 비용이 가장 작은 놈을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같이 한번 스프레드시트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네, 스프레드시트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어디 갔니? 네, 예제 8.1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좀 크게 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면 뭐 한 이 정도로 하고 확대를 해도 돼요. 제가 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이게 아닌데? 이거 왜 안 먹냐? 이거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상하다. 제가 그 프로그램 껐나요? 안 껐는데? 잠시만요. 프로그램 하나만 켜겠습니다. 네,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켜놨었는데 왜 꺼졌지? 네. 그럼 이제 되나요? 잠깐만. 야, 이러지 마. 되네요. 네. 잘 보이시죠, 이러면? 와우. 네. 엄청 잘 보이죠? 혼자 좋아한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로 안 써놨는데 할인율이 4%예요. 네, 할인율도 제가 안 써놨네요. 네, 할인율 4%. 네.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현장비 그리고 신규 구입, 신규 임대 이 세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을 하려는 거죠. 항목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금액들이 적혀 있고 그 금액들이 해당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걔들을 다 A로 바꿔서 그 A를 다 영한등가로 각 항목들을 바꿔서 그걸 다 더한 것이 각 대안들의 EUAC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현장비의 구입 비용은 마이너스 50. 8년 전에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년 전.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8년 전에 마이너스 50이라는 얘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8년 전에 마이너스 50이라는 얘기는 8, 뭐 이러네. 익숙하지 않은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오류가 많이 있는데요. 8년 전에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을 하느냐 하면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힘들어. 매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려를 하면 안 되는 애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얘는
매몰 비용입니다. 얘는 고려하면 안 돼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놈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8년 전에 얘를 50만 원에 샀던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 사건을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얘를 지금 처분을 하면 7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밑에도 나오지만 얘를 처분하면 7만 원을 받을 건데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는 고민할 수가 있죠. 다만 현장비를 선택을 한다라면 이 7만 원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내부자 관점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7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계속 쓸 거예요. 그 경우에는 네,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냥 계속 쓰는 거니까 실제 캐시플로우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쓰려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1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0만 원을 내야지만 수리를 받아서 얘를 앞으로 더 쓸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그 10만 원은 지금 당장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당장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얘는 P에 해당하죠. P. 이거를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쓸 거기 때문에 4년 동안의 A로 바꾸려면 PMT를 쓰시면 되죠. PMT를 쓰면 됩니다. PMT를 써서 이자율 4%, 이자율 4% 넣고요.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4년이니까 4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6은 여기 수리비 10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0을 넣으면 뭐 0은 안 넣어도 되지만 그러면 내부자 관점에서 내부자 관점이 아니라 수리비가 연간 단가로 변환이 됩니다. 마이너스 2.75가 돼요. 우선은 부호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마이너스, 나한테 들어온 돈은 플러스 이렇게 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가 해마다 5만 원씩 들어요. 마이너스 5겠죠. 그게 1, 2, 3, 4년 매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쓰면 되죠. 그죠? 이미 A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4년 후에 잔존 가치는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면 이건 F가 될 겁니다. F. 그죠? 미래 4년 후에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얘 중고 가격. 그렇기 때문에 얘를 PMT로 바꾸면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뭐 0이니까 고민 없이 그냥 0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렇게 세 가지의 캐시플로우가 실제로 발생을 해요. 뭐 0은 뭐 발생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캐시플로우만 따졌을 때 내부자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걸 이제 비용을 플러스로 크기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얼마가 되죠? 7.75가 됩니다. 7.75. 해마다 77,5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이 돼요. 현장비를 쓴다면 4년 동안. 자, 그럼 아예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처음에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4년 동안의 비용으로 나눠서 보자는 거죠. 지금 당장 50만 원이 한 방에 들어가니까 이거 P예요. P. 현재 가치예요. 이거를 4년 동안의 연간 등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나눠서 보려면 이렇게 되죠. 이자율 4% 왼쪽 위에 있는 거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50만 원 기간 4 넣고 50만 원을 부호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미래 가치는 0이라서 우선 0으로 해놨는데 그냥 뭐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을 지금 당장 쓰는 것은 해마다 13만 7,700원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3만 7,700원을 4번 쓰는 게 50만 원 한 번 쓰는 거랑 같다는 거죠. 와, 그럼 벌써 이렇게 해마다 13만 원이나 드는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현장비를 처분을 할 수 있죠. 현장비를 중고로 팔아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비를 7만 원에 팔아치우면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역시 이자율 4%에다가 기간 4년 요 7만 원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둘 다 연기간에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43만 원으로 계산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해마다 19,300원의 이익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운영 및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만 원이 들어요. 현장비를 그대로 쓰면 해마다 5만 원이 드는 부담이 있는데
새 기계는 아무래도 새 기계다 보니까 2만 원만 들면 됩니다. 이건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4년 후에 이 새 기계를 50만 원에 샀던 새 기계를 30만 원에 되팔 수가 있다는 거죠. 30만 원에 되판다. 이 30만 원은 4년 후에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F에 해당하죠. F. 그렇기 때문에 이 F를 A로 바꾸기 위해서 역시 PMT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이자율 4%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A로 바꾸기 위해서 이자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는 게 기간이 4년이고요. 이번엔 P가 0이고 이게 4년 후에 발생하는 돈이니까 30을 F자리에 집어넣었습니다. F자리에. 그래서 C-15가 이 30이죠. 3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7만 600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계산을 했네요. 이 네 가지 캐시플로우가 모두 지금 연간 등가로 바뀌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EUAC가 되겠습니다. 뭐 11부터 더해야겠네요. 12부터 더하면 되죠. 굳이 저기까지 더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봤더니 이렇게 쭉 다 더해서 봤더니 계산하는 값이 67,800원입니다. 바로 위에 그냥 현장비를 그대로 썼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제면기를 그대로 썼을 때는 해마다 77,500원을 부담하는 수준이었다면 새 기계를 써서 4년 후에 다시 되팔아버린다면 연간 67,800원을 부담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대안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대안은 새로 뭔가를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연간 리스 비용이 있어요. 구입 비용은 없습니다. 연간 6만 원의 리스 비용이 있어요. 얘는 뭐 이미 연간 등가니까 그냥 A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장비를 처분할 수 있으니까 현장비 처분하는 건 7만 원을 그대로 이렇게 PMT로 바꾸면 됩니다. 위에랑 똑같아요. 여기서 계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플러스 19,300원을 내가 4년 동안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도 위에보다 약간 늘어났지만 어쨌든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A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리스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잔존 가치는 없어요. 0입니다. 네, 뭐 굳이 뭐 위에 잔존 가치 계산한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계산이 잘못됐네요. 이자율을 넣어야 되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0이라고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요. 보시면 77,000원의 EUAC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7,000원. 그러면 바로 위에서는 67,800원, 더 위에서는 77,500원이었으면 제일 작은 거는 이 67,800원 새로 구입해서 쓰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문제를 풀어놓은 내용이 적혀 있죠. 보시면 내부자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현장비를 그대로 쓰는 것은 77,500원의 비용이 들고 구입해서 쓰는 것은 67,800원 그리고 임대해서 쓰는 건 77,000원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이 비용들은 전부 다 어떤 단위라고요? 1년에서 4년 동안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4년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비용 대안은 구입입니다. 구입. 따라서 구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입한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내부자 관점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럼 외부자 관점으로 풀 수도 있냐? 물론 풀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굳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를 다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왕 배웠으니까 외부자 관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카메라 설정을 좀 제가 바꿔놨었던 거군요. 이런 것도 있죠. 외부자 관점을 한번 보시면 외부자 관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냐면 현 장비의 가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의 가치가 실제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현 장비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제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 중고 가격이 7만 원인데 왜 그거 중고로 안 팔아요?
중고로 안 팔면 손해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고로 안 팔면 손해를 보니까 이걸 중고로 안 팔고 그냥 쓰려는 대안에 있어서 얘를 비용처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얘를 비용처럼. 이해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내부자 관점은 다 실제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들만 다루고 있어요. 외부자 관점도 그건 똑같은데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나중에 이제 신장비의 잔용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현 장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현 장비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쓰겠다라고 하면 이게 팔면 7만 원을 벌 수 있는 돈인데 걔를 계속 쓰려고 한다는 거는 7만 원을 내고 걔를 계속 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를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7만 원을 이자율 4% 적용하고 기간 4년 적용해서 이 7만 원으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우, 오래 떠들었더니 턱이랑 목이 아픈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해마다 19,300원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19,300원. 밑에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밑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고 부호만 바뀝니다. 아까 내부자 관점에서는 현 장비를 중고로 팔아치우면 그게 실제로 이득이니까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니까 4년간 매년 19,300원을 벌어들이는 것과 같다. 플러스로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외부자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기계를 계속 쓰려면 계속 쓴다라면 원래 7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니까 7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니까 그 기회 비용을 비용으로 계산을 해줘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19,300원의 비용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고 이 부분만 딱 달라져요. 그래서 EUAC 계산에 얘가 새로 들어오게 돼서 96,800원의 비용이 됩니다. 77,500원에 비해서 딱 19,300원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외부자 관점으로 신규 구입과 신규 임대를 살펴볼 때도 현장비 처분이 이미 위에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계산하면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뺍니다. 현 장비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못 바꾸면 손해지만 돈으로 바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도 내가 이걸 돈으로 7만 원이라는 돈으로 바꾸기 전에도 이 기계는 나한테 있었잖아요. 그 형태만 바뀐 거예요. 형태만. 원래도 7만 원짜리가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원래도 7만 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계의 형태로 있었다가 이제 현찰 7만 원으로 형태만 바뀐 거지 내 입장에서 전체 내 부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계적인 관점인 거예요.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 관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부자 관점은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그게 돈, 구체적으로 지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만 따지는 거라면 외부자 관점은 나라는 테두리, 이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비를 처분해서 7만 원을 벌어왔다. 그럼 실제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니까 더해줘야 되지 않나요? 외부자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도 7만 원짜리 기계는 나한테 있었어. 이게 돈 7만 원으로, 화폐 7만 원으로 바뀐 것 뿐이지 내 자체의 재산, 전체 재산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버립니다. 재산이 바뀐 게 없으니까.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면 내 돈이 생돈이 나가니까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되고 잔존 가치도 고려를 하겠지만 이거는 고려를 안 한다. 이미 원래 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현장비 처분은 신규 구입이나 신규 임대에서 다 비용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한 칸씩 그렇게 길어져 있네. 뭐 계산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87,100원, 9만원으로 기존 대안에 비해서 역시 19,300원씩 늘어나 있습니다. 원래 플러스였던 게 빠지니까요. 그래서 역시 보면 보시면 외부자 관점에서도 96,800원, 87,100원, 9만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87,100원이 최소 비용 대안이 됩니다. 정확히 다 19,300원씩 늘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왔을 때 다 19,300원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안 선택이 바뀌지 않아요. 대안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유의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안 선택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EUAC의 값이 뭐 보통 이런 경우에 늘어나는데 내부자, 외부자 모두 요 간격 차이가 일정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요만큼씩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고 물으신다면 현 장비의 잔존 가치에 처분하는 만큼을 똑같이 외부자 관점으로 계산할 땐 내부자 관점에 비해서 똑같이 세 군데 다 더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도 77,500원이랑 67,800원이면 뭐 거의 10,000원 정도 차이 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돈의 차이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아요. 네. 다 같이 올라가거나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액을 구했을 때 실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느꼈을 때 내부자 관점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외부자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 때문에 이제 계산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덜 헷갈리려면 보통은 내부자 관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을 낸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8.2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니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강 시간에도 좀 할 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네, 대체 분석에 대해서 동영상 두 개를 통해서 그 이론 수업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뭐 대안 선택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대안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그 선상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좀 그 대안 선택 그리고 이자율과 현금 흐름 계산 파트를 좀 복습을 해보시고 그걸 토대로 이 단어를 다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저도 잘 준비해서 좀 핵심적이고 쉬운 내용만 골라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